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여전히 가뭄이 걱정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까지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딱 가뭄만 해소할 만큼 전국에 골고루 비가 내리면 좋을 텐데요. 날씨가요 영 사람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를 키울 인재 해마다 5천 명이 부족하다. 자, 반도체 미래차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로 삼은 어떤 산업이죠. 그런데 사람이 없답니다. 좀 더 보죠.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력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30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미국이 시장이 크고 사람이 많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적다라는 거죠. 산업 경쟁력이 비상이다. 그리고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포함 4대 산업 9년간 8만 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시죠. 자, 남성 커트값이 2만 원, 서비스료도 불붙었다. 자, 그동안 원자재 값, 무슨 제품값 다 올랐다고 하는데요. 역시 서비스 값도 오르는 거군요. 여기 보면 남성 커트값 한참 전에는 싼 곳은 한 5천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보죠. 마지막에 오르는 물가가 서비스료인데 인건비 급등 그리고 염색 파마값 그렇습니다. 제품값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 안 오를 수가 없다. 1년 사이 미용비 12%, 목욕비는 10% 올랐다. 연쇄 인플레이션, 임금발 고물가 시작 뭐 등등등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죠. 자, 북한 핵실험 임박했다. IAEA 어제 뭔가를 좀 밝혔어요.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풍계리 갱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괜히 열릴 리가 없는 겁니다. 뭔가 진행 중인 거죠. 자, 여기 보면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요. 갱도죽 한 곳이 재개방됐다. 사실상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것 같다. 지금 임박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나온 말인데요. 정말로 이번엔 가까이 왔다. 이런 분석이 아주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전기료 폭등 보고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좀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보고서를 받았답니다. 산업부입니다. 정부 보고서죠. 탈원전 때는 2030년까지 40%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선 공약대로라면 국민 부담이 20조 늘어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뭔가 공개가 안 됐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말까지 요금 인상 요인 없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실과 실제 얘기한 바가 다르다. 기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뭔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 없소. 뭐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요. 이게 민주당, 지금 민주당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요.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작심한 친문,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분당설을 들먹이고 있다. 위기의 민주당이다. 이재명 의원, 지금 이재명 의원입니다. 사법 리스크는 이거 대선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거론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좀 더 보면은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어요. 홍영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에 대해서 친명은 지금 공갈 협박합니까? 불쾌감을 표출한다. 자, 사실은요, 물밑에서 예를 들어서 SNS 통한 어떤 글,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 등등등 이렇게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게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후보가 그 서울시장 후보 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개항도 지금 예.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그 참 그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컷오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루 저녁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뒤집혔어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당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자꾸 특정한 사람을 두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계파가 좀 다르다고 평가받는 두 분의 말씀, 물론 한 분은 이제 무소속 상태입니다만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뭔가 대립되는 양상 확실히 보이고 있죠. 이 기사가요. 일단 친문에서 뭔가 작심한 듯 비판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친문이 작심했다. 그래서 이런 이 친문의 발언 위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래 사진은요. 봐주실까요? 여기가 어딘가면요. 서울 국회 앞에 민주당 당사 입구입니다. 여기에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화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모습인데요. 여기 좀 잠깐 화환에 써 있는 글 좀 볼까요? 요 맨 끝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이재명 영원히 대대손손 지지할 이렇게 돼 있죠. 아, 강력한 지지자군요. 그리고요 이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화환이 있는데요. 뭐 당선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대구 개딸 뭐라고 써 있습니다. 요즘에 민주당 내에서 이 개딸이란 표현, 개혁의 딸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인데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화환들이 지금 민주당 당사 입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지금 친문은 이재명 의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자들의 이 세력도 만만치 않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 네. 김영주 전 의원님의 소속 정당 상황입니다. 지금요. 네. 가정을 좀 해봐야겠는데 만약에요. 이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패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물론 더 엄숙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반성 모드로 가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네.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그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요. 예. 유권자의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예. 김동연과 김은혜 중에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의 실패 이후에 상당히 어떤 그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 인물 대 인물로 봤을 때 김은혜는 아직은 경기도지사감으로 아니다는 판정이지. 그럼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는 인물을 놓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결과지 이게 어떤 정치적이나 뭐 대선 연장선 이걸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충남, 강원 예. 저희들이 다 졌다고 한 지역에서도 꿋꿋하게 군수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도지사 부분들은 정치 영향을 받았지만 예. 밑에 가서 뭐 태안이든 뭐
그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경남 예. 할 것 없이 호남도 마찬가지 여기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나왔듯이 이제 국민들은 알 만큼 안다. 아.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니탄 내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졌으니까 덜 반성하는 기조가 아니고 이미 국민으로부터 즉 광주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을 보더라도 가장 근거진 광주로부터 민주당은 탄핵된 상태라서 예. 지금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혹은 뭐 송영길 때문에 졌다 이겼다고 말할 부분은 아니고 그럼 친노가 잘했습니까?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정권이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진 게 더 맞죠. 그러니까 근본 바탕, 어려움을 만들어낸 근본 바탕은 문재인 정부의 5년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10년 텀인데 예. 노무현 정부는 10년에 이어갔지만 그때도 정부를 연장하지 못해서 패족 운운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해야 될 책임자가 서울시장과 개항에 나왔기 때문에 비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가 졌다 이겼다 할 수는 없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팬덤 정치는 누가 키웠습니까? 이재명 의원만 키운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양념이다. 사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건 두 개파, 친문이든 친명이든 예. 비판에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같이 숙여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쪽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둘 다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말 안 나올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지금 잠깐 팬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과 관련돼서 언론에서 꽤 많이 등장한 단어가 팬덤입니다. 그러니까요, 팬덤. 사실은 연예인과 관련돼서 이 등장했던 용어인데 이게 정치인으로 옮겨왔어요. 뭐 강력한 지지자들 또는 강성 지지자들 뭐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기사가 좀 꽤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로. 자, 팬덤을 무기로 강경파 의원 득세할수록 민심과 멀어졌다. 그럼 팬덤을 무기로 썼다는 거는 팬덤하고는 아주 가까워졌겠죠? 그러나 커다란 민심에서는 멀어진 게 민주당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덤으로 인해서 당의 형질, 체질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이 기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정치인들의 팬덤 활용법이라고 돼 있는데 소수의 열성 지지층 등에 업고 소수 강경파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여론 역풍 땐 당심 뒤에 숨기도 한다. 최근에 어떤 입법 좀 강행된 게 있는데 그거를 염두하고 좀 이렇게 쓴 것 같네요. 아래로 가면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문제는 팬덤 자체가 아니라 팬덤 정치다. 이걸 활용하는 정치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야 있는데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이 좀 돼 있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지적이 됐던 겁니다. 다시 나온 겁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여기 인터뷰 형태로 좀 의견을 밝혔는데 개혁이란 이름 붙여 검수완박 고집했다. 비판하면 악마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면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팬덤 정치는 당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다.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 이용해. 그렇다. 그리고 선거법에는 이재명, 문재인 정부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요거 조대진 변호사하고 김재섭 위원장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이번에는 이 팬덤 정치 이 모습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예. 그 팬덤 소위 말하는 그 지지자들의 그 반응을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 열화와 같은 지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정치인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령 팬덤에서 그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의사들이 조금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대놓고 지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팬덤에 관련된 그 의사들을 직격으로 비판하다가는 본인의 배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팬덤층을 형성했던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현실적인 정치인들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팬덤에 관련된 부작용들은 여러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현상에서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해서 쓸려가지 않고 예. 본인의 의사를 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 열성 지지층도 이런 비판적 의사를 개진을 하는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예.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제 좀 받아들여져야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열성 지지자층들도 좀 자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 지금 민주당 야당 네. 소속이신데 조대진 변호사 혹시 문자 폭탄 좀 받아보셨어요? 저는 문자 폭탄을 예전에 많이 받아봤죠. 요즘에는 좀 없고요.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아, 요즘은 뜸하시고. 근데 이미 받아봤다. 폭탄 한번 받아봤다. 그거네요. 네. 자, 김재섭 위원장.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팬덤이 좀 덜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경쟁 정당의 어떤 이 문제점들 지적하는 기사가 꽤 많은데 요즘에요. 이 팬덤 정치. 이거 어떻게 좀 경쟁 정당 입장에서 좀 이 민주당이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세요. 이번 기회에. 해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 뭐 예. 분위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팬덤 정치는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공천이랑 당권을 잡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특히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걸 보게 되면 권리당원, 그러니까 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대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임명한 그 대의원들이 둘의 어떤 투표율을 보면 85% 정도의 그렇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예. 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과연 어떻게 민주당의 강성당원의 목소리에 끌려가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팬덤층이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그 팬덤층이 권리당원 대의원으로 대거 들어가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늘 이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특히 이번에 문제점은 뭐냐면 예. 대개 이제 대의원은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들이 임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친문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의 대다수는 사실 이제 친문 세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 권리당원은 최근에 가입된 온라인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재명 의원을 향한 팬덤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의원들이 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비율을 조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자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거네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권을 어떤 팬덤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 것이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 대중의 의사를 이번 당원 당규에 내지는 전당대회에 얼마나 담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의사들도 전혀 여기에 대한 고민이랑 성찰이 없는 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민주당은 너무 짜서 못 먹겠다라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는데 예. 계속 더 짜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야지만이 당권을 잡을 수 있고 공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자격을 좀 느슨하게 하자. 그러니까 대선 때 대거 당에 가입해서 권리당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신 분들이 있는 당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일정 기간 문제 때문에 지금 권리당원이 못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갖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 다툼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서 당권을 예. 장악하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당원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대선 후보였고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당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당원 자격을 격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분들에게 투표권이 생기고 이재명 의원에게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계열들에게 계파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 팬덤을 더 크게 만들 것이냐 저쪽 팬덤을 크게 만들 것이냐의 논의는 있지만 예. 이 팬덤을 없애야 되겠다는 의지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지는 충만할 수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제도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의 민주당은 예. 팬덤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결정하는 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에서 복당 이슈가 좀 있어요.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앞서서 이 영상에 좀 등장을 하셨는데 민영배 의원, 무소속이죠? 현재까지는 원래 이제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는데 이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 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뭐 용어는 다릅니다만 그 법안 처리 목적으로 탈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이게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무소속 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복당할 것이다.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법안 처리가 됐죠? 달성했어요. 근데 다시 복당한다고. 근데 아직 당에서는 얘기 안 한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복당 신청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에서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해주면 된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당은 아직 뭐가 입장이 없다는 거죠. 자, 윤희숙 전 대변인. 사실은 민영배 의원 탈당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복당해도 또 논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왜 저런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하나의 현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1년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고 본인이 원래 알고 원칙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인은 목적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내가 탈당을 한 거니까. 본인은 그 지금 이런 복당 얘기 꺼낸 거는 본인은 당을 위해서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 거다.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죠. 본인은 선당후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당만 보는 건데 전형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수단이 정당화된다. 본인 스스로 수단화하는 건데 국회의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본인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른 상황. 예.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얘기가 아닌가.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번에? 할 것 같은데요. 복당시킬 복당을 것 시킨다? 같은데요. 네. 그렇게 뭐든지 전망을- 되는 당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전망을 일단 이거 복당을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당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는데 얘기를 통해서 복당을 할 것 같다고 좀 전망하셨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예. 조숙한 시간 내에 만약 비대위원장을 모시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아예 1년 정도의 탈당 이후에 복당하는 걸 1년으로 하지 않고 평당원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면 5년 이내에 당에 못 들어오는 정도로 즉 선관위가 예. 정치자금법 위반에 준하는 다음 총선에 예. 출마하기 못하는 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강한 제도적 장치를 그려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쇠신안 중에 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럼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는 게 첫째 우선 위성정당 만들 때 예. 꼼수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관련해서 당헌 당규 고쳤다. 탈당 마음대로 한다. 복당 마음대로 한다. 의원 꺼주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전체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오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원장 저는 다시 돌려 한다. 말 뒤집기 아닙니까? 그 자체로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본인은 당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예. 위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시 관점에서 본다면 복당이 불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이 뭔가 비대위가 꾸려지고 뭔가 쇄신한 개혁안 나올 텐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영배 의원은 무소속이죠. 지금. 무소속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그럼 민영배 당이 의원은 정말 좀 아까 당을 위해서 본인이 나간 건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케이스가 항상 역사 속에는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하나였던 뭐 항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민영배 의원의 복당 부분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사실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가 해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공백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비대위 체제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당내에서 여러 인물 이름이 나오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기사 있습니다. 독배 민주당 비대위원장 누구 없소. 그러니까 독배라고 쓴 거 이유가 있죠. 이거 너무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그 당대표가 뽑히는 거죠. 거기까지 임시적으로 당을 끌고 가고 뭔가 관리, 개혁 이런 걸 해야 되는 자리인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없습니다. 지금 딱히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계파 갈등 항복판인데다가 원로들은 지금 손사래다. 돌고 돌아 안정감 있는 중진이 거론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요. 이미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보면은 당이 엉망이었다가 이제 추스려서 요즘에 최근에서야 선거 좀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 야당이 여러 번 지고 나서 정말 잿더미가 됐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한 그 아주 폭삭망한 그런 잿더미 형태가 되지 않으면 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저희가 겪어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잿더미가 됐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야당의 상대하는 조합으로 제일 두려운 조합이 뭐냐 그러면은 누굽니까? 대표 김혜영, 원내대표 한정혜. 김혜영 의원 같은 개혁적인 성향의 대표가 있으면요. 제가 메시지 낼 때 힘들어집니다. 여당 대표는 메시지 내는 게 제약이 되거든요. 근데 김혜영 의원 거침없죠. 메시지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훨씬 소구력 있고. 자, 김재섭 위원장. 지금 이준석 대표가 특정 인물 이름을 거론했어요. 김혜영 전 의원. 만약에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뭐 놀라긴 하겠지만 예.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놀라긴 하지만 네. 두렵진 않다?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김혜영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예.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말은 저렇게 했지만은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됩니다. 예. 하나는 그 말 그대로 당의 비판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서 지금 당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판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도 있지만 예.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혁신형 비대위인데 혁신형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거든요. 예. 근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지간한 그립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당이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의석수가 줄어서 위축되거나 해서 제3자가 들어와서 말 그대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당내 상황이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에 완전히 참패를 했었더라도 예. 아직까지 180석이라는 굉장히 그렇죠. 덩치가 큰 의원들이 있는 국회에서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다수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덩치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립을 잡는다는 것이 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이 당 180석을 장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가 돼도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 예. 사실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독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립감도 있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이러다 예. 보니까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립감이 안 생기고 예. 그립감이 있는 사람들은 당에 너무 매몰된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혜영 의원 물론 예. 참신합니다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쉬운 상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떤 분들이 가서 뭘 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신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만평 하나가 좀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이게 무슨 만평인가요? 제목은 강력 추천. 이거 만평이 추천을 했던 소리입니까? 여기 보시면 많이 보셨죠? 김종인 전 의원. 여기 보면 비대위원장 전문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네요. 과거에는 민주당,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 그리고 당을 바꿔서 결국은 그 이후에 선거 승리. 이거네요. 그럼 이번에도 이겁니다, 지금.
자, 요거 조대진 변호사하고 이준석 전 대변인께 의견 좀 잠깐 여쭙게. 먼저 조대진 변호사, 이거 혹시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대진 변호사? 뭐 밀어붙이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좀 새롭고 그 당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들어와야 되는데 뭐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악력은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행하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선출이 국민들이 봤을 때 수긍이 가야 되는데 또 왔어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전문이라고 해요. 전문 비대위원장 네, 그렇죠. 전문.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번에 뭐 회초리를 든 국민들의 마음은 좀 참신하고 새롭고 개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책이었는데 또다시 비대위원장 새로 당을 꾸리고 개혁하겠다라는 그 인물이 이전에 봐왔던 사람이고 또 어떤 스탠스를 쥘 것 같은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바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만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민주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가까우시죠? 자주 뵙지 않으셨나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 제가 대변인을 했죠. 그 이번에 만약에 이거 가능성 그리고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제안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양당을 왔다 갔다 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민주화라든지 그런 본인의 소신을 펼치기 위한 환경이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16년도 총선 때 민주당으로 가서 그 꿈을 펼치려고 했었다가 그게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탈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까지 미래통합당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희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볼 때 그럼 현재 민주당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냐? 절대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런 어떤 정책적 측면, 경제 민주화 등등 이런 정책적 측면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냐?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저는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럼 이 만평으로 괜히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하도 자주 맡으시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주목은 좀 그렇습니다. 만평으로요. 강력 추천 이렇게 써놨네요.